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 호전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주가가 5거래일 연속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증시는 그리스 국가 재정 위기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데다가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예상 밖으로 반등했다는 발표에 힘입어 닷새 연속 상승했습니다. 최근 5년간 외환은행의 평균 배당 성향이 같은 업계 평균의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와 전면 재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다음 달 초 FX 마진 거래 규모가 큰 증권사와 선물사 등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개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에 마감한 뉴욕 증시와 전일 우리장 분석을 해보고 꼼꼼한 오늘장 실전 투자 전략 짜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주 코스피가 전주 대비해서 1.67% 상승하면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12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들이 3거래일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10거래일 연속 주식을 사 담으면서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사고 팔았던 종목들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봐주십시오. 네. 자, 외국인들과 기관이 일단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들이 상당히 최근 그 증시에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외국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은 기아차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상승세, 어제 그 금요일 시장도 괜찮았죠. 그리고 현대모비스, 하나금융지주, 삼성물산 순서대로 한 주 동안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기관은 포스코, 호남석유, KT, 대림산업, 금호석유, 이제 화학 쪽을 좀 많이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네요. 자, 반면에 매도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부터 살펴보면은요, 하이닉스, KB금융, CJ제일제당, 한국항공우주, LG디스플레이를 가장 많이 매도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 역시 하이닉스는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CJ, OCI, 대우조선해양, 한 가지만 더 특징적이라면 그 CJ 그룹주들이 일단은 대한통운 인수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좀 동시적으로 나왔다는 것이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예. 외국인과 기관이 한 주간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의 하이닉스가 1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6.5% 급등을 했었습니다. 주가를 크게 내렸다가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쪽 살펴보죠. 코스닥 지수는 사흘째 상승을 보였고요. 480선 안착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한 주간 샀던 종목들 특징적이었던 부분들 짚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난주 기준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본다면 셀트리온, 성우하이텍, 덕산하이메탈, 서울반도체 다음. 기관 쪽에서는 네오위즈 게임즈, 성강밴드, SM, 평화전공, 서울반도체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실적에 관한 그 3분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서울반도체를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지난주 동반 순매수를 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0.95% 상승한 480.11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480선을 회복을 했고요. 지난달 1일 이후에 다시 한번 48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징업종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본다면 특징업종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한국과 유럽연합의 그 FTA 소식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급등을 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성 매물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 한일이와 하신과 같은 종목들이 약세를 좀 보였고요. 특징주 같은 경우에 터치스크린 패널 제작사인 모린스가 증권사들이 그 하반기에는 실적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또 상한가 또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과 함께 이슈들 체크를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모두 5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였는데 미국 쪽에서 들려온 제조업 경기 확장 소식이 역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함께 짚어보죠. 예.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최근에 4일 동안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조금 그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3대 지수, 유럽 3대 지수 같은 경우 조금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하락 그리고 상승 출발하는 엇갈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됐습니다. 방금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조금 그리스 문제가 좀 해결이 되다 보니까 급등 흐름이 나왔었는데 금요일 날 그 주말을 앞두고 좀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을 잡지 못하던 그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또 그 한 번 또 급등을 장 후반 쪽에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또한 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예상 밖으로 호전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호재가 됐고요. 그리고 그리스 예행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금융주가 또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의회 그리스 문제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만 조금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의회는 긴축 재정안이 통과되었고요. 그러면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국제통화기금 집행이사회 회의에서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그리스에 제공키로 약속한 구제금융 5차분인 87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부는 7월, 8월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를 모두 상환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면서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33억 유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가 내년까지 자금 상환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돼야 IMF는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리스가 당장 위기를 넘겼지만 가을 위기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 예.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리스에 대한 2차 지원 패키지에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9월 중순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조금 미국 증시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최근 급등 흐름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합 출발을 했고요. 하지만 보합 출발을 하고 난 뒤에 유럽 증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호전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또 마찬가지로 급등 흐름을 연출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다우지수는 5%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6%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그리고 건설지수는 조금 부진하게 발표가 됐지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그래서 제조업 지표 호전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완화가 되면서 5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뭐 전체적으로 그 강세를 보였지만 특히나 금융, 여행, 운송주가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일 발표된 그 ISM 제조업 지수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조금 보면서 말씀 좀 드리자면 미국 공급관리협회 발표에 따르면 6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55.3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 53.5 그리고 예상치인 51을 상회한 수치고요. 그래서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부품 조달 차질로 인해서 성장세 둔화를 겪었던 제조업 경기가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발 악재는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다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미국의 제조업이 일시적인 감소 상황은 개선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올 연말 경에는 제조업과 경제 전체 상황이 상승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6월 신규 주문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51%에서 51.6%로 상승을 했고요. 생산과 재고도 54.5 그리고 54.1%로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표들도 조금 잠시 언급을 한다면 6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같은 경우는 71.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74.3 그리고 예상치인 71.9를 하회를 했습니다. 원인은 인플레이션 상승 그리고 9%대 실업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고요. 소비는 장기간 부진을 못할 것으로 해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로 인한 가계소득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 발표 또 5월 건설 지출 같은 경우는 0.6% 하락을 했습니다. 예상치는 0.1% 상승이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을 하회를 했고 6개월 연속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압류가 더 있을 것이란 전망이 주택 가격을 하락을 시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신규주택 건설의 침체가 가중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미국과 유럽 쪽 소식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됐던 국내 아시아 쪽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4흘 연속 상승을 보였는데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었죠.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냈다, 둔화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 증시도 상승폭을 다소 줄였고 중국 증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부터 보면요.
단칸 지수가 그 3분기 전망이 좀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소식과 또 그리스 사태가 좀 완화된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51.98 상승한 9,686엔 정도로 좀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그 금융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그리스 사태 완화 자체가 이 채권 시장 의존도가 높은 은행들이 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일본 증시의 상승에 좀 도움을 줬습니다. 자, 중국 증시는 PMI 지수가 예상을 하회했지요. 자, 그러는 가운데 또 해외에서는 또 호재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좀 이렇게 혼조의 그 흐름이 나오다가 0.1% 하락을 한 약밥 정도로 마감을 됐습니다. 그래서 2,759포인트 정도로 좀 마감을 했는데 이날 발표됐던 6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2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인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중국의 어떤 긴축 정책을 좀 완화하는 그런 가능성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제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업종별로 보면은 긴축 완화 기대감에 부동산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또 한 가지 좀 특징적이라면 상하이와 그 베이징 간의 고속철이 항공업계에 좀 위협을 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동방항공이랄지 해남항공 등은 또 하락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대만 증시가 IT주가 좀 상승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가 넘는 상승으로 8,739포인트 정도로 마감했고요. 홍콩 증시는 특별행정자치구 수립일을 맞아서 휴장을 하는 그런 하루가 나타났습니다. 예. 자, 예, 국내 증시도 국내 쪽 살펴보죠. 네, 예. 국내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목요일 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재정 긴축안이 가결됐다는 소식과 또 예상치를 상회한 ISM 구매자 지수 영향으로 좀 급등 마감을 했었었죠. 뭐 금요일 날도 또 급등하는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가운데 이 사흘 연속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수를 상당히 견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전기전자, 건설, 화학, 자동차 등의 업종들이 좀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이 7월 첫날은 산뜻하게 좀 상승 마감을 하게 됐었습니다. 반면에 전기가스, 비금속, 음식료, 철강, 섬유, 유통 등은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 좀 나왔었죠. 자, 코스닥 지수도 최근 8거래일째 매수세를 이어가던 이 기관이 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만 외국인이 좀 사잔에 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480선을 회복하면서 사흘 연속 상승 마감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IT, 금속, 건설, 기계, 유통, 운송 업종들이 대다수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반면에 제약, 그 오락문화, 출판, 인터넷 업종은 또 소폭 하락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업종별로 좀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은 해운주들의 좀 강세가 보여졌었는데 이 부분이 그 한국과 그 이후에 FTA 발효에 따라서 자동차 등 이 교육이 좀 크게 늘어날 것이 기대되면서 물류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한진해운이나 대한해운, 현대상선, STX, 페노션 등 이 해운주들의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방사능 관련주들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일본 후쿠시마현 아동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토됐다는 소식에 NRD, 대정화금, 대봉 LS, 크리네사이언스 등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벌써 그 아이들 소변에서까지도 방사능 물질이 좀 검출됐다는 소식이 조금은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도 한 7% 급등을 했었죠. 정부가 원자력 발전의 수출 산업을 육성한다라는 소식과 자회사 두산건설의 PF 만기 연장 성공 호재가 좀 이어지면서 7%가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하이닉스도 6%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7월 디램 고정가격 하락을 마지막으로 이 주가가 반등할 것을 기대하면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평가가 나오면서 급등의 흐름이 나왔고 대우건설도 8% 가까운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2억 달러 규모의 오만 수르 민간 발전 사업 수주가 임박했다라는 소식과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브라스 LNG 수주 가능성도 큰 상황으로 이러한 기대감들의 일단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전일 국내장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13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기장을 한 47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열도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네, 동양종금증권은 7월 주식시장을 전망하면서 4가지 글로벌 이슈에 주목해보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첫째, 그리스 2차 지원책. 둘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또 미국의 부채 상한 증액 여부, 셋째, 글로벌 경기와 인플레이션, 마지막으로 기업 실적 발표를 제시했는데요. 이에 대외 리스크 완화는 긍정적이지만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예상 밴드로는 2050에서 218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현대증권은 7월 증시는 6월 말 시장 흐름의 연장선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스피 예상 밴드로는 2030에서 2200포인트를 제시했는데요. 향후에는 수급과 경기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가 부각되면서 주식시장은 계단식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반기 경기 회복을 고려한 기계와 건설, 금융, IT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금주 코스피가 60일 이동평균선의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글로벌 투자 심리 회복과 위험자산 선호도 증가로 국내외 경기 흐름의 개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부품, 조선, 내수 관련주에서는 비중 확대를, 또 정유와 IT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조언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1년 상반기 내내 저조했던 저평가 가치주가 5월 지수 조정 국면을 기점으로 6월부터 본격적인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번 추세가 형성되면 평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특성으로 하반기에는 저평가 가치주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조언했는데요. 이에 금융주인 보험과 증권업종에 주목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7월장을 예상하면서 코스피 예상 밴드를 상향 조정한 증권사도 있었고요. 또 실적 시즌을 맞아서 우려와 기대가 상존하는 가운데 오늘 신영증권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는지 신영증권으로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청담지점의 정광익 대리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투자 의견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저희는 오늘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상승은 저희들의 판단은 상당히 좀 의외였습니다. 저희는 ISM 제조업 지수가 일시적으로나마 한 50포인트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음을 좀 우려를 했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 지수는 ISM 제조업 지수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여왔었습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 지수가 지난 3개월 동안 하락했던 폭이 1차, 2차, 5일 쇼크 다음으로 컸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도 50포인트 이하로 좀 떨어질 것을 우려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는 하락이 아닌 오히려 상승으로 좀 극적인 반전을 했고요. 이것은 미국 경제가 일본 자동차 부품의 공급 애로로 인한 생산 차질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라고 판단이 됩니다. ISM 제조업 지수에 앞서서 발표된 비교적 자동차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되는 ISM 시카고 지수의 반전 역시 미국이 일본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나타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후속으로 예상 밖 개선이 기대되는 지표는 미국의 고용 지표입니다. 지난 5월 미국의 고용 증가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꼬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시장의 경기 낙관론은 종적을 감추게 되었고요. 그리고 경기에 더블립 우려만 가득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미국 고용이 5만 4천 명 증가로 축소된 것은 일본 자동차 부품 공급의 애로와 날씨 영향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자동차 부품 공급의 애로가 컸다는 것은 주로 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미시건, 인디애나, 켄터키 등에서 고용이 많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날씨의 부정적인 영향도 컸는데요. 고용 감소가 두드러진 지역인 서부 해안과 북동부 날씨는 지난 100년 역사상에서 최상위에 해당될 정도로 아주 비가 많이 왔었다고 합니다. 현재 6월 고용 컨센서스는 약 10만 명입니다. 지난 5월 고용 위축 충격으로 인해서 6월 고용 컨센서스는 고용 선장의 트렌드를 크게 하회하고 있지만 저희의 판단으로는 현재 미국 고용의 정상적인 트렌드는 월 15만 명 증가 내외라고 봅니다. 일본 자동차 부품 공급의 정상화와
날씨 제약 요인이 제거되면 이와 관련된 고용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이중 수렁의 위험에서 탈출하는 신호가 발생될 때 가장 힘을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역시 자동차와 IT 종목입니다. 자동차 섹터의 상승은 주도주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IT주의 회복은 시장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곧바로 IT 부진으로 이어졌고 IT주에 대한 실망은 우리 시장에서 쏠림 현상을 더욱 강화시켰었습니다. IT주의 회복은 시장 균형추를 작동시키면서 자동차를 매개로 하는 주도주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 경기 정상화 기대가 자동차와 IT 주가 흐름에 우호적으로 작동한다면 향후 순차적으로 찾아올 물가 안정 테마는 내수주 전반으로 투자의 폭을 확대시키는 재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IT와 자동차주 때문에 고민하셨던 투자자들께서는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표 확인을 통해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 지표, 고용이 살아나야 또 경기가 살아나는 것일 테니까요. 이 지표도 함께 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업종을 좀 압축해 주셨습니다. 자동차와 IT 보자 하셨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잘 한번 지켜보죠. 신영증권 청담지점의 정광희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우려, 극한 상황에서 벗어났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이렇게 호전된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증시도 그리고 뉴욕 증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흘 연속 우리 증시가 상승세를 걸었고요. 뉴욕 증시 역시 이와 못지않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 바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재료들을 잘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60일 이평선을 회복한 국내 증시가 앞으로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가 향후 향배를 한번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 수급 그리고 IT 업종을 비롯한 국내 증시에서 주도 업종이 될 만한 업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여러분 곁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갑니다. 8시 20분을 막 지나가고 있고요. 개장이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요. 먼저 김성난 대표님의 의견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지난주부터 이 투자 심리 자체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글로벌 전체적인 어떤 리스크가 하나씩 둘씩 조금씩 해결되고 또 완화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근에 그 지수 자체가 크게 밀렸었던 글로벌 전체적으로 크게 조정받았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심리적인 이런 공포감에 또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크게 좀 밀렸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이제 오히려 지금에 또 끌어올려줬던 것이 그러한 그 심리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서 상당히 조금 심리적 그 영향감에 의해서 더 올려졌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단기적인 미국장도 그렇고 유럽장도 그렇고 단기적인 급등이 좀 나오는 그러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장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주 그 단기적인 급등에 의한 그 단기 그 파동에 의해서는 조금의 오버슈팅이 조금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독립기념일로 인한 그 휴장입니다만 화요일 시장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상승 마감한다 하더라도 음봉 내지는 혹은 소폭 그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그 기관이 10일 연속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 역시 3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지금 이 매수 전환됐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일단 그 어떤 연기금이랄지 뭐 투신 쪽이랄지 이런 쪽들도 보면은 상당히 그 흐름들은 좀 괜찮은 부분들이고 또 지수가 더 하락을 했을 때 어쨌건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들을 상당히 많이 가져주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 나올 시마다 조금은 또 비중을 다시 확대해 보는 전략이 맞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만 네.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나 유럽장에 있어서의 어떤 단기적인 그런 그 오버슈팅이 조금은 나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2140포인트 정도나 혹은 그 이상에서 갭 상승을 시작한다면 만약에 그 정도 부근에서 갭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이제 음봉 마감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음봉이 그러니까 시가보다는 조금은 낮게 그럴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5월 달보다 또 6월 달에 매도를 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7월 달에 현재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흐름들로 봤을 때는 이 매수 우위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은 7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놓고 보자면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있죠. 7일 날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또 발표하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그 이후 흐름들이 좀 크게 우리가 이제 어떤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맞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그동안에 이제 자동차 부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쪽과 또 화학, 건설, 조선, 금융 쪽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고요. IT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낮고 과대했던 그런 흐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어쨌건 낙폭 과대에 따른 그러한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단기적으로 그대로 그렇게 쭉 끌어올리기는 쉽지는 않는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IT랄지 정유 쪽은 일단은 이 추세 자체가 완전히 돌아서서 상승으로 간다라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더 쉬었다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또 진입을 하셨던 분들이랄지 혹은 내 매수가 정도로 이렇게 오는 분들이라면 뭐 그러니까 오늘이랄지 내일 정도로 혹은 그러니까 비중을 조금은 줄여서 현금을 또 만들어 보시는 그쪽으로는 낙폭 과대, 그러니까 IT나 정유가 꼭 아니라 하더라도 코스닥도 좀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낙폭 과대한 종목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의 현금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재차 이제 조금은 한 번 정도는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재차 진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전략 어떻게 제시하실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코스피 지수 밴드는 2080에서 2140이 유지가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일단은 1차적으로 2080에서 2140포인트는 유지한다고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일부분은 2140포인트 돌파를 하고 그 부분 돌파하고 난 뒤 지지력을 보인다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화면에 나가겠지만 1차적으로는 2080에서 2140포인트 일단 유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주에 2140포인트 좀 돌파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돌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돌파하고 난 뒤에 지지력을 얼마만큼 보이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2140포인트 돌파 시 지지 여부 확인은 이번 주 내에 돌파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아직까지 2140포인트를 돌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2080에서 2140포인트 대응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다 아시다시피 제조업 지표가 좀 그 호전이 되면서 오늘 쪽에서 조금 우리나라도 좀 갭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갭 상승 폭은 좀 크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40포인트 그 아래쪽 2135포인트, 2140포인트 그 부분에서 조금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러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호전이 되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그 강도는 조금 약해질 가능성을 좀 무게중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겠지만은 지난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조금 상승폭은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별다른 뉴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전일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됐던 제조업 지표 영향 그리고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제가 지난주에 외국인의 현물 매수 지속 여부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3일 연속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루 정도는 매도라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수 기조를 유지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파생 쪽에서 본다면은 한 가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풋옵션 동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 화면 보면서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지난주 봤을 때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린다면 지난주 그 외국인의 선물 동향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빨간 선이 외국인의 그 매수, 그 외국인의 그 선물 동향인데 장중한 때 그 4,500계약까지 갔던 외국인 선물 매수가 장중에는 3,190계약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조금 매수 계약을 줄인 부분이 조금 이번 주에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좀 전에 그 풋옵션에 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풋옵션 같은 경우 지난주에 그 금액 기준을 봤을 때 조금은 그 풋옵션 쪽에서 금액 부분을 봤을 때 좀 플러스로 돌았었다는 부분이 조금 시장 그 장중에 이번 주에 주중에 한번 흔들릴 가능성도 조금 무게 중심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번 주 주초가 되면은 그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 그 김성년 대표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오늘 시장이죠. 그래서 독립기념일을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조금 지표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봐야 될 지표가 조금 잠시 언급을 해드린다면 6일날 발표될 비농업 부분 민간 고용 그리고 ISM 비제조업 지수 그리고 8일날 발표되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그리고 실업률 고용에 관한 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아침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 석유화학, 철강, 건설, 뭐 자동차 이쪽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관심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현대중 그 중에서도 두 종목 정도는 조금은 그 포트에서 조금은 재배할 가능성 무게중심을 두고 재배 여부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일단은 IT가 계속해서 치고 나갈지 아니면 어닝 시즌을 맞이하면서 기존에 주도주였던 뭐 석유화학, 자동차가 또 강세를 보일지 아니면 이제는 조금 소외됐던 철강 건설주가 조금 반등을 보일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철강 건설, IT, 자동차 요 세 업종을 일단 보시고요. 이번 주에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기관의 수급에서 조금 엇갈리는 양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요 5업종에서 주도주로 나가는 업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니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조금 처지는 양상이 좀 나오지 않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종이 조금 치고 나갈지 어느 업종이 좀 뒤질지는 아직 오늘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수요일 목요일쯤에서는 갈리지 않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쯤 되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 그리고 관심 업종이 조금은 분리가 되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선혜 대표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언급을 하셨듯이 7일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 실적으로 인해서 조금 어닝 시즌의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좋지 않다면은 나머지 실적도 조금 나머지 기업들이 실적도 안 좋은 가능성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 실적의 출발점에 출발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그 방향성 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조금 보면서 부분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지금 2010년 1분기부터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매출 부분에서도 조금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통신, 디지털 미디어 부분으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같은 경우 제가 관계자를 만나봤지만 반도체 실적은 조금 1분기보다는 괜찮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나머지 실적은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이 부분에서 조금 갈리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2011년 1분기 디스플레이 부분이 2011년 1분기 때 디스플레이 영업이익 부분이 조금 영업 적자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LED 부분에 대한 성과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적자가 전환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2분기에는 조금 턴어라운드가 되는지가 조금 삼성전자 실적을 조금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리고 이제는 반도체도 조금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영업이익적인 매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통신 부분의 매출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부분의 매출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통신, 반도체죠.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TV와 같은 가전제품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적이 얼마만큼 개선이 되는지가 조금 실적을 가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2011년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36조 9,90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9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 예상치는 2분기 매출이 40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3조 5천억 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부합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그 관심 종목만 좀 언급을 하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목요일 금요일 하이닉스 계속해서 매수 구간을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6.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시아나항공, 동국제강,
오늘의 관심 종목은 동국제강, 아시아나항공, 서울반도체, 삼성 SDI, 대림산업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는 아시아나항공 기관, 동국제강은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서울반도체는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삼성 SDI는 외국인, 대림산업은 기관이 28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빠뜨린 부분인데 미국은 다음 주에 알콰를 시작을 해서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다음 주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은 11일부터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 단기적으로 좀 볼만한 종목들을 말씀하신 시간이 됐는데요. 김성현 대표께서 오늘 두 가지 종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 종목은 해인입니다. 자, 바로 그냥 차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적인 부분은 지난주 히토류 관련된 종목으로 한번 추천을 드렸었죠.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려가지고 단기적으로 한 3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후에 지금 뭐 목표가도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재차 지금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입은 시초가부터 해서 밀리게 된다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밑꼬리를 좀 잡는 전략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초가부터 해서 6,500원까지 많이 밀린다면 6,500원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7,250원 이상 으로부터 7,500원 정도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는 7,400원을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6,4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 6,400원 좀 제가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자, 6,400원을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6,400원이 이탈됐을 때는 손절매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막을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N하이테크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예. 자, N하이테크 같은 경우는요, 요즘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왔죠. 그러다 보니까 구제역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출되는 그런 문제가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 종목도 바로 차트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초가에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고요. 목표가는 1,7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12% 정도 일단 1,700원 이상에서 그 차익 실현 해보시기 바라고요. 손절가는 1,400원으로 마찬가지로 좀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남 대표 종목이 해인과 N하이테크였고요.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종목을 들어봐야 할 텐데 지난주 금요일에 주셨던 LTS가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정확히 25,200원 선에서 종가가 나오면서 6% 정도 급등을 보였었는데 연 이틀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네.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금 5% 정도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제가 항상 아침에 추천 종목 말씀드릴 때 단기 종목이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목표가에 종가에 상관없이 목표가에 도달한다면 수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4만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술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토목, 플랜트 공사를 하는 종합건설업체고요. 그래서 국내 26위 업체입니다. 굳이 분류를 하자면 4대강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간단히 하고 차트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최근에 그 바닥을 다시 상승하고 난 뒤에 조금 눌림목을 보였습니다. 눌림목 보고 난 뒤에 금요일날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이 부분을 조금 눌림목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쪽에서 마찬가지로 조금 급등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3,750원에서 7,450원에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7,350원에서 예, 7,350원에서 7,450원. 그리고 손절가는 5일선이 있는 7,250원 정도에 설정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마찬가지 매수가 대비 5% 정도 상승이 예상되는 7,750원에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시는 시간 됐습니다. 김성은 대표님. 네, 일단은 단기 급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상승 출발할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수가 급등한다고 해서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서요. 차분한 마음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스피 예상지수가 16포인트 정도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지수 급등에 흥분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정태근 전문가님. 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국인의 눈치를 잘 살피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한 주체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성공 전략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